우선 돈 버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돈은 아껴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할 때 말씀하시는 돈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 부의 감각이 말하는 돈은 사업가가 만들어내는 돈을 말해요. 그럼 첫 번째로 돈을 만들어내려면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의 기회가 있어야 되죠. 예컨대 갑자기 지금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을 다 흔들고 있어요. 이러면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혹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다 어려워졌어요. 이때 새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즉 세상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할 확률이 높겠죠. 새로운 불씨, 부의 불씨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겠죠. 혹은 세상이 가만히 있어요. 코로나도 다시 오지 않고 AI 기술도 안정화가 됐어요. 이때는 기존 산업에서 무엇인가 변칙을 해내는 사람들이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확률이 좋겠죠. 그래서 기묘한 신제품을 만들어내거나 기발한 방식의 아이디어 상품들이 잘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마치 라이터를 켜는 것 같은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그 다음 단계로 가다가 또 실패를 많이 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돈의 향기는 경쟁자를 유혹한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멋진 아이템이라도 반드시 경쟁자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발견과 창조의 영역인데 2단계는 아주 치열한 전투의 영역이에요. 경쟁의 영역이고 카피, 모방, 그것을 방어하고 추월하고 따돌리는 영역이에요. 심지어는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이런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소수의 창업자들은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커지는 시기를 활용해서 본인이 더 큰 세력을 쌓기도 해요. 이 두 단계를 잘 건너면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부를 영원히 지속하는 단계로 가요. 부가 지속되는 것이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는 창업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회사가 살아남아서 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마치 예술 작가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작품이 사랑받는 것처럼 그 기업의 현금이 인간의 수명보다 더 길게 창출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본에 가면 볼 수 있는 100년 된 우동집도 마찬가지 사례예요. 그런데 돈 버는 공식보다 돈을 잃는 공식이 훨씬 중요해요. 돈을 버는 공식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무용담을 보는 것은 잠깐의 재미에 불과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망하는 것이 훨씬 공식으로 패턴화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BTS가 등장한 거하고 가수 싸이가 등장한 것은 다른 방식으로 도전했어요. 제가 26년간을 쭉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느냐. 전부 특출나게 유별나게 등장했는데 망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망하더라는 거예요. 사연 없이 창업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능력 없이 창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특출난 능력이나 사연이 있어요. 절실하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영업을 잘하거나 심지어 술을 잘 드시거나 혹은 밤을 잘 새시거나 혹은 그림을 잘 그리시거나 혹은 체력이 좋으시거나 암기력이 좋으시거나 뭐 하나쯤은 특별하기 때문에 창업하시고 개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하는 패턴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직원을 많이 뽑아서 인건비 때문에 망하거나 혹은 너무 빨리 광고비를 많이 써서 광고비 때문에 망하거나 혹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젊을 때 영업하던 나의 모습만 떠올리다가 계속 그 방법을 고수하다가 망하다가 혹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 무엇인가 새로운 신규 업체가 진입했는데 그 업체를 잠깐 깔보거나 무시하다가 그 새로운 업체에만 투자가 몰리면서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업종이든 어떤 산업이든 망하는 과정은 비슷해요. 제가 이쪽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잠깐 겪었던 저의 스토리를 무용담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공하는 방식은 책에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원가보다 비싸야 되고 그 적당한 밸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지식이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망하더라. 근데 그것이 몇 개의 패턴으로 공식으로 요약되더라.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건비 채무가 은행 채무보다 훨씬 무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은행 채무는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 내가 적절하게 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건비 채무는 어떤 경우로도 연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달 갚아도 원금이 계속 늘어나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알려주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경영학 지식은 가르쳐 주시지만 본인들께서 창업을 해보신 경험 많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급여를 드려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경제책이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실생활적인 이야기를 해서 알려주는 곳이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 봐도 성공한 스토리는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현장에서 사업가들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문제들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 이거 부의 감각이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30평 아파트가 얼마의 가격이 적당할까요? 이거 정답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30평 아파트가 저기 경남 어느 해변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 30평 아파트일 때 경우하고, 서울시 외곽에 있을 때 경우하고, 서울의 반포나 한남동에 있을 때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30평 아파트의 올바른 가격이 뭐냐는 거죠. 만약에 PD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원래 15억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데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실수해가지고 13억 받았다고 치면 굉장히 화나실걸요? 아마 소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신의 회사의 시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회사의 시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내느냐? 매출도 아니고요, 규모도 아니고요, 직원 수도 아니에요. 연말에 남아있는 창출된 현금 곱하기 프리미엄 배수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 원이 남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를 곱하기 몇 배로 해서 쉽게 말하면 권리금을 쳐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억 매출을 해가지고 10억 남는 경우가 있고 1000억을 해가지고 10억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각 선택은 자유지만 이 부의 감각의 측면에서 본다면 100억 매출을 해서 10억 남기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1000억 매출을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990억의 비용 부담을 내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 똑같은 매출액이 100억인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회사는 연간 10억 이익을 남겨요. 그러면은 보통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얼마나 쳐주느냐? 남은 이익 10억 곱하기 보통 10배를 쳐줘요. 주식시장에서. 그걸 PER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업 가치는 100억 원이 돼요. 그런데 기업이 똑같은 매출액이 100억인 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게임 회사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익이 30억 원이 남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30억 곱하기 10배에서 300억으로 보지 않고요, 배수를 30배를 쳐줘요. 주식시장에서는 PER이 30인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30억 이익 곱하기 30배를 하면은 900억이 나와요. 똑같은 매출액이 100억인 회사인데 첫 번째 회사는 기업 가치가 100억이고요. 두 번째 회사는 900억, 거의 1000억이에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공식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내 손에 와닿을 만큼, 내 귀에 익숙할 만큼 들어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부의 감각은 그런 면에서 창업가가 기업이 작든 크든 이익을 내는 것이 왜 중요하고, 창출되는 이익의 비율이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받을 돈을 빨리 받고 아껴서 회사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현금의 흐름을 잘 운전해서 일단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 회사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지키고, 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을 지키는 그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꼭 재무제표에 이익이 많다고 그것이 현금 흐름의 100% 보장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흑자 부도가 있어요. 회사에서 재무제표상에서는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은 비용을 털고 나서 이익이 잡혀 있어요. 재무제표상에서는. 그런데 회사의 통장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미수금이 발생해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요, 매출도 없는데 현금이 쌓여있는 기업이 있어요. 골프장을 짓는데 회원권을 먼저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익 창출이 아니라 현금 창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익이라는 것도 중요한 단어지만 여기서 본질은 현금 창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가 아니라 현금 창출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보다 현금으로 표현되어야 정확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추구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죠. 마치 우리가 평화 추구하듯이 바란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금 창출은 명확하게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1년에 1억이든 10억이든 얼만큼 현금이 창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제가 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불러만 주면 가야 되는 시대였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 정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예컨대 기업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직원들에게 더 집중해야 될 때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기업이 커지면 기업 밖
업계 이해관계자, 거래처라든가 혹은 정부 관계자라든가 혹은 자본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죠. 지금은 저는 연구하고 좋은 책을 쓰고 또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경영자들을 가르치고 자문하는 그런 데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경력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죠. 저는 꼼꼼하게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 마치 기계처럼 숫자, 수학처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가고 있는 인생의 단계, 자신의 나이, 자신이 업력이 쌓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잘 변해 가야 되고 그에 맞게끔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창업을 했을 초반에 가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워라밸의 수준하고요. 회사가 연매출액이 몇백억이 됐을 때 가져야 할 워라밸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성향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왁자지껄하게 사람들하고 모임해가지고 저녁 드시고 오시면 힘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어떤 분들은 집에 오시면 힘이 쫙 빠져가지고 휴식이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은 창업가의 기질과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단어가 기상시예요. 창업가의 기질이 중요하다. 상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도 변해야 된다. 내가 창업 초기에 있으면 워라밸을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계속 그러면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 간에도 그래요. 친구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만난 계약으로 만난 사장과 직원이 잘 맞을 확률보다 안 맞을 확률이 많겠죠. 대부분 사장들은 사람의 기질을 보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학벌이나 경력이나 혹은 학연, 지연 등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의 감각 홈페이지에 사람 기질 판별법을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20개만 설문을 조사하시면은 나의 기질이 나오고 내 직원의 기질도 나오고 둘이 어떤 관계로 일해야 되는지 예컨대 관리형에 맞는 직원에게 기획형의 업무를 시키면 왜 서로 힘들어지는지 또 유능한 직원이 잘 일을 하다가 팀장이나 부장이 되었을 때 왜 바보처럼 멍청해지는 일이 왕왕 발생하는지 혹은 처음엔 일을 잘 못하다가 리더십을 가지면 잘하는 사람이 왜 등장하는지 이게 전부 다 사람의 기질에 대한 것이거든요. 저는 사람의 기질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녹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 기질 판별법을 올려놨고요. 또 한 가지는 부의 감각 MBTI를 올려놨어요. 퀴즈를 한 20개 풀어보면은 내가 돈을 버는 성향이 더 높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혹은 확실한 안정적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사업 소득으로 판별해 볼 수 있는 것을 온라인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료로 해보시고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를 바꿔야만 한다. 내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현재를 바꿔라. 근데 창업가는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업가들은 그 굴레에서 갇혀서 고생하고 계신다. 것이 저의 포인트고요. 만약에 창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해지고 싶어서 창업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목적을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킬 때에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의 감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나름대로 재해석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에 안전한 부의 감각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